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죠. 거시 조정이라는 파도 앞에서 젖지 않는 모래성은 없습니다. 다 같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죠. 누가 덜 다치느냐, 그리고 비가 멎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높이 튀어오르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 한 분 한 분을 긴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케빈 워시 쇼크 같은 거시 악재가 터지면 펀드 매니저와 AI 알고리즘은 기업 실적을 보지 않아요. 바스켓으로 그냥 던집니다. 묶음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코스피 200 ETF가 대량 매도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네이버까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전부 같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금, 은, 엔비디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서 크게 물린 큰 손분들 담보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파는 게 뭘까요? 손실난 종목이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좋은 주식부터 팝니다.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시악재가 터지면 좋은 주식도 나쁜 주식도 전부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장을 가르는 법칙이 등장하죠. 스프링 이론. 거시악재로 시장이 밀릴 때 주포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압축된 스프링처럼 눌립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5% 빠질 때 수급 나쁜 종목은 마이너스 10% 폭락하죠. 하지만 스마트머니가 꽉 쥐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선에서 버텨요. 왜냐? 주포들이 말합니다.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돼. 더 떨어지면은 이분들도 직장에서 잘리죠. 그래서 바구니를 받치듯 물량을 계속 받아냅니다. 그리고 악재가 조금만 거치는 순간에 이미 물량을 확보한 세력들은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순식간에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 반등장에서 누구는 소외되고 누가 대장이 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거시 조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큰 손들은 조정이 시작되면 이미 다음 파티 장소를 정하죠. 이태원에서 로데오로 옮기듯 자금은 항상 다음 무대로 이동해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는 사실 기회입니다. 다음 파티의 주인공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기존 주포가 떠난 종목에 매달리면 기회가 아니라 지옥이 되죠. 탈출 못한 분들만 남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서 소나기를 피하고 상대적 강도를 체크하는 것. 지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빠질 때 어떤 종목이 1, 2%만 빠지거나 심지어 양봉을 유지한다면 그게 바로 다음 상승장의 진짜 대장 후보인 거죠. 그리고 지수가 바닥 찍고 반등할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종목, 거기에 실탄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스마트머니가 다음 손바뀜으로 노리는 무대가 어디냐? 크게 3개의 바스켓으로 묶입니다. 바스켓 1번은 신규 에너지 독점 섹터. AI가 똑똑해질수록 그 지능을 돌릴 에너지는 희소 자원이 되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으로 가장 강력하게 매집 중인 영역이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지능 비용 분기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능 비용이 무엇이냐? 과거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 회계사, 개발자분들을 고용했죠. 지능은 비쌌습니다. 지금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친구들을 구독료와 토큰 비용으로 쓰죠. 아직은 비싸요. 칩값과 전기료 때문이죠. 하지만 미래는 달라요. 오픈소스 AI가 보편화되고 내 컴퓨터에서 직접 AI를 돌리게 되면 지능의 가격은 전기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능이 소금에서 공기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교차점에서 시장을 뒤흔든 기술이 등장합니다. 요즘 난리도 아니죠 지금. 오픈소스 자유형 AI 에이전트, 몰트봇, 그리고 키미 2.5 이건 챗봇이 아니에요. 아이언맨의 자비스입니다. 생각하는 AI가 아니라 일하는 AI예요. 이 몰트봇의 핵심은 권한이죠. 지메일, 노션, 슬랙, 왓츠앱, 캘린더, 심지어 비밀번호 관리자까지 연결을 해요. 대기업들이 보안 때문에 못하는 걸 오픈소스는 해냅니다. 그리고 이 AI는 스스로 읽고 판단하고 실행하죠. A 해줘라고 하면은 BCD 단계를 혼자 설계해서 쫙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슬랙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노션 보고서를 만들고 팀원들 일정을 맞춰서 회의를 잡아줘. 몰트봇은 수백 개 메시지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공통 시간을 찾아서 줌 링크까지 자동 생성합니다. 우리들이 하던 노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죠. 메일에서 항공권, 숙소 다 찾아서 일정표를 만들고 맛집 예약까지 자동으로 처리.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게임 오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에이전트 소험 기술 때문인데 AI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의 하위 AI가 동시에 일을 하는 거죠. 검색 담당, 작성 담당, 일정 담당. 지능이 병렬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API 가격의 90% 폭락. $1000에서 $10. 이제 누구나 24시간 개인 비서를 굴리는 시대인 거예요. 결국 세상은 이렇게 바뀌죠. 누구나 수백 명의 직원을 가진 개인이 되고 기업은 AI를 다루는 사람이 최고 인재가 되고 혼자서 대기업급 실행력을 가진 슈퍼 개인이 등장합니다. 젠슨 황이 언제나 강조하던 부분이죠. 이게 지능의 간의 수공업 시대.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리는 것은 에너지와 인프라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 업종 구분이 아니라 공격 바스켓, 방어 바스켓, 현금 창출 바스켓으로 이렇게 전략 기능 중심으로 재편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AI가 똑똑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관성 때문에 칩만 바라봐요. 엔비디아, 반도체 서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데 시장의 진짜 큰 손들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그렇죠. 지능을 돌리는 연료, 바로 신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독점이죠. 지금 스마트머니가 가장 강하게 쌍끌이 매집을 끝낸 바스켓, 그게 바로 AI 시대의 신규 에너지 패권 섹터인 거고
그 선봉장에 한화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수급 흐름은 교과서보다도 더 교과서적이에요. 1단계인 인고의 매집 구간이 있었는데 25년 11월 말부터 26년 1월 22일까지 주가가 26,000원, 28,000원에서 미친듯이 횡보했죠. 거래량은 하루 100만 주 대회, 완전히 죽은 종목 취급이었습니다. 솔직히 다들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태양광은 끝났다고 봤어요. 하나 둘 개인분들이 떠나셨죠. 그런데 그 조용한 바닥에서 연기금은 매일 조금씩 소리 없이 줍줍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날에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건 우연이 아니죠. 스마트머니는 이미 26년 에너지 패권 시나리오를 보면서 바닥을 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포를 이용한 최종 잠금이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26년 1월 23일 주가가 갑자기 6% 반등, 신호탄이 울렸죠. 살아있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케빈 워시 쇼크가 터지죠. 지수가 폭락합니다. 주가는 다시 26,000원대로 곤두박질 치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공포가 오니까 개인분들은 방금 산 물량까지 전부 투매, 그리고 그 물량을 주포들이 전부 받아내죠. 이 순간이 바로 상승전 마지막 유통 물량 잠금 완료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2월 3일 이후에 데이터가 미쳤습니다. 2월 4일 상한가, 2월 6일 11% 폭등, 단 3거래일 만에 개인분들은 약 2,100억 원 항복을 하시면서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약 1,000억 원 매수, 기관도 약 1,000억 원 매수, 완벽한 수급 대이동이죠. 특히 2월 6일 투신 플러스 연기금까지 가격 상관없이 공격적인 매수, 이건 시장의 합의예요. 이제부터 계속 긁어 모을 거야. 한화솔루션을 AI의 뇌로 움직이는 새로운 심장으로 재정의한 순간이죠. 물론 최근 며칠 강하게 쏘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거래량 약 2천만 주 수준으로 줄이면서 4만 원대 안착 숨고르기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머니가 하루 500억 이상 순 매수로 붙는 순간이, 그게 바로 5만 원, 6만 원을 향한 2차 발사 버튼이에요. 즉 3월 말까지는 야금야금 끌어올리다가 4월 초쯤에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용 우주 태양광 패널 독점 공급, 미국 보조금 수익 극대화, 이런 뉴스가 터지면은 사상 최고가 탈환 시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2월 6일 종가 48,800원이 비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야를 넓히면은 거의 3년간 박스권 돌파 직후입니다. 이건 고점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1층 올라온 수준이에요. 게다가 하루 거래 대금이 수조원씩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거의 다 가져왔다는 거는 이 가격대가 초강력 바닥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AI 지능 비용이 떨어질수록 시장에 남는 질문은 딱 하나죠. 이걸 돌릴 에너지는 누가 독점하냐? 이 흐름은 26년 내내 이어질 메가 트렌드고, 하나솔루션은 분명히 그 한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AI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반도체를 외치고 스마트머니는 전력을 장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년 신규 에너지 독점 바스켓,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존재, 추구코, 제자와 같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 종목의 수급은 하나솔루션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집요하고 더 폭력적입니다. 25년 11월 말부터 아무도 안 볼 때 연기금이 숨을 쉬었는데 25년 11월 말부터 26년 1월 20일 전후까지 주가가 53,000원대에서 미동도 없이 횡보했죠. 거래량도 고작 10만 주에서 20만 주, 완전히 잊혔어요. 시장에서 그 사이 친구들이 다 날아갔어요. AI, 로봇, 원전 다 불꽃놀이 중이었죠. 고요한 바닥에서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조용히 물량을 모읍니다. 개인분들이 주류에서 던질 때마다 기관이 야금야금 흡수했죠. 이때 주부들의 확신은 딱 하나였습니다. AI 인프라의 끝은 결국 전력, 그리고 태양광이다. 그래서 바닥을 햄버거 패티처럼 다져둔 거예요. 그리고 공포 속에 최종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케빈 워시 쇼크, 지수 폭락과 함께 주가가 5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2월 2일 시장이 패닉일 때 스마트머니는 58,800원 부근에서 철벽 방어선을 구축하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공포에 질린 개인 물량을 전부 걸러낸 거예요. 이 지점이 상승전 마지막 세척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월 3일, 2월 6일 하나솔루션과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상한가, 그리고 11% 폭등, 개인분들이 항복하시면서 던진 약 110억 원, 외국인이란 기관이 또 쌍끌이 흡수했죠. 완벽한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예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하나솔루션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더 빠른데 훨씬 거칠죠. 나쁜 남자예요. 주가가 7만원 중반을 넘으니까 개인분들이 140억 따라 붙었잖아요. 외국인이 바로 여기서 104억 차익 실현으로 응징합니다. 이 종목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위아래 심장이 쫄깃해지고, 하지만 큰 흐름은 우상향이죠. 사랑과 멀미를 동시에 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포들은 이거를 가장 가벼운 에너지 대장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베이스 캠프 구간인데 2월 6일 이후 소폭 조정이 왔지만은 연기금 플러스 사모펀드는 오히려 물량을 더 늘렸죠. 반면에 고점에 따라붙은 개인분들은 지금 계속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중이에요. 만약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8,000원, 8만원 박스권을 만든다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10만원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구간인 겁니다. 다음 상승 트리거는 3월, 4월 사이에 AI 지능 비용이 하락하면서 남는 돈이 전력 그리드 재구축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뉴스가 깔리면서 동시에 미국 데이터 센터 모듈 공급 계약, 현대차와의 그룹 에너지 협업, 이런 재료가 터지면은 8만원대 매물은 그냥 종이장처럼 찍히는 거죠. 2월 6일 종가인 89,900원,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은 주포분들의 평균 매집가는 6만원 중반대예요. 그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최소 12만원, 가능하면 15만원까지, 여기까지 밀어야 게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가 보이죠. 하나솔루션은 에너지 항공모함,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초고속 미사일정, 무겁게 끌고 가는 축과 빠르게 폭발시키는 칼날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략, 즉 에너지 빅뱅 궤도에 진입 완료한 겁니다. 스마트머니들은. 그리고 바스켓 1이 에너지 편이었으면 바스켓 2는 AI가 말을 듣는 순간 돈이 터지는 핀테크 바스켓의 시작이에요. AI 지능 비용이 90%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AI를 쓰는 횟수가 몇십 배 이상 폭증하겠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AI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읽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만들어내는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스켓의 본질은 단 하나, 의도 플러스 결제 독점이죠.
독점이죠. 에너지 독점이 포트폴리오의 심장이었다면 의도와 결제는 수익률을 뽑아내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 엔진의 첫 번째 실린더는 네이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종목의 수급은 주가 흐름이 아니라 스마트머니가 AI 지능 가격 붕괴 시대에 어디서 승부를 보는지 보여주는 심리전 기록입니다. 25년 말부터 26년 1월 22일까지 네이버가 23만원, 24만원대에서 끝없는 횡보를 하죠.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개인분들은 말합니다. 이거 왜 안 가? AI주 다 갔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지치시죠. 바로 그때 1월 2일, 5일, 6일 스마트머니가 수천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이건 반등이 아니라 기초 물량 깔기 공사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신도들은 비관론 속에서 계속 던지고 큰 손들은 조용히 바닥을 깔죠. 무지성으로 믿는 자가 결국에는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네이버가 하루 만에 8% 이상 폭등.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개인분들이 4,300억을 한 번에 투매할 때 스마트머니가 4,500억 원을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옆으로 주가가 28만 7천 원까지 급등해요. 숏 스퀴즈까지 터진 거죠. 물론 거시 환경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8만 원대에서 캐비너시 지명 악재 폭탄, 주포들은 즉각 차익을 실현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전의 시작이에요. 2월 3일, 5일, 6일 주가가 빠진 동안에 개인분들이 무려 약 5천억 원을 재매수합니다. 조정 끝났겠지? 싸졌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이 2월 6일 하루에만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해요. 하락을 일부러 방관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스마트머니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었다. 떨고 내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를 다시 올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 청소. 2월 초부터 들어온 개인 자금은 대부분 단기 낙폭 과대를 노린 물량이죠. 주포들은 이 사람들이 네이버는 역시 안 된다라고 손절할 때까지 24만원 혹은 그 이하로 밀거나 지루하게 횡보시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 수급이 순매도로 2, 3일 연속 바뀌는 순간 그때가 재매집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26년 상반기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수익성이 실제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시기죠. 주포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에이전트 유료 가입자 폭증, B2C 커머스 매출 비중이 확대, 이런 뉴스를 트리거로 1월 23일 같은 초대형 장대 양봉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2월 6일 종가 25만 500원, 아직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1월 23일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던 24만원 중반대까지 개인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한 한 번 더 눌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바닥 신호는 거래량이 100만 주 미만으로 급감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는 거겠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30만원 돌파를 향한 2차 랠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단기 테마주가 아니에요. 26년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연준의 기조 변화, 이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AI 성장 플랫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 흐름을 알고 있었고 비싸게 사신 개인분들을 떨궈내고 더 싼 가격에 물량을 채우기 위한 지능적인 가격 설계인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우등생이라면은 과거 일진이라고 불렀던 친구가 하나 있죠. 카카오. 지금 이 둘은 겉으로 보면 같이 빠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까보면 조금은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카카오도 시작이 나쁘진 않았어요. 56,000원, 59,000원 박스권에서 네이버처럼 지루한 매집 구간을 거치고 있었죠. 그리고 1월 초 주가가 약 4% 반등할 때 스마트머니가 쌍끌이 매수, 개인 물량 약 1,000억 흡수. 이때까지만 해도 주포들의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B2C AI 에이전트 서사로 한 단계 레벨업 시키자. 그러니까 또 한 번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1월 23일에 주가가 4, 5% 급등하면서 개인분들이 1,500억 투매, 외국인 1,100억 흡수, 금융투자는 400억. 여기까지만 보면은 카카오도 네이버 데칼코마니였어요. 하지만 2월 6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지수가 흔들리던 그날에 스마트머니는 우등생 네이버를 다루듯 카카오를 다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카카오는 현금 인출기, ATM 취급을 받았죠. 네이버는 조정, 카카오는 일단 버려. 2월 6일 하루에 카카오에서 외국인이 1,100억 가까이 투매를 합니다. 단순 조정이 아니에요. 당분간은 얘는 들고 가기보다 현금화하자. 반면 네이버는 외국인이 약 650억 매도했죠. 1월 23일에 샀던 2,500억 규모에 비하면은 아주 일부 차익 실현 수준인데, 즉 네이버는 조금 팔아볼까? 카카오는 야 지금은 털고 나가자. 같은 날 카카오에서 개인이 1,300억 원 순매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점 물린 개미분들 창고가 새로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카카오가 조금만 오르면은 본전 왔다 하면서 이 매물들이 폭포처럼 꿀렁꿀렁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는 길이 10배는 더 힘들어지는 구조. 반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1월 말에 대규모 개인 털기가 있었다 보니까 위쪽 매물대가 조금은 더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죠. 주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날아갈 수 있는 복도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네이버는 주포 매집형 A급, 카카오는 물량 넘기기형 C에서 B급 정도. 의지에서도 갈립니다. 네이버는 끝까지 버티고 카카오는 일단은 투매. 즉 네이버는 N자형 2차 폭등을 준비 구간인 거고, 카카오는 역 V자형 제자리 회귀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자들이 먹이를 지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자들이 일단 한입 베어 물고 다시 먹을지 말지 간보는 중인 겁니다. 그렇다고 카카오가 끝은 아니죠. 여전히 카카오는 지능형 AI 테마 바스켓 안에 남아있어요. 다만 2월 6일 외국인이 던진 1,000억 원의 충격, 그리고 개인분들 매물대 소화에 최소 한 달 이상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물량이 정리되면 카카오도 다시 숨 돌릴 기회는 오는 거죠. 그래서 형 카카오가 조금씩 주포분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하지만 동생은 전혀 다릅니다. 카카오페이. 지난 3개월 수급 데이터는 단순 핀테크 주가가 아니에요. AI 에이전트의 지갑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둘러싼 전쟁 기록인 거죠. 자, 26년 먹거리를 위한 매집 단계. 역시나 11월 말부터 1월 20일 전후 이 구간은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 때 나오는 조용한 창고 채우기 시간이에요. 눈이 띄지 않게 카카오페이도 연기금이 매일 수십억씩 매수, 개인분들이 주류에서 던질 때마다 기관은 조용히 흡수. 완벽한 스텔스 매집 1단계죠. 그리고 1월 23일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갑니다. 그냥 급등이 아니죠. 기관이 하루에만 약
500억 풀매수, 금융투자 260억, 연기금 90억, 사모펀드도 약 90억, 모든 기관이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른 이건 호재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가치를 다시 쓴다라는 메이저 자본의 공동 선언입니다. 개인 물량 400억 이상의 강제 회수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 날을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주가는 7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워시쇼크와 지수 붕괴로 조정.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2월 3일 5일 사이 외국인 플러스 기관이 다시 합산 순매수 전환. 특히 연기금은 1월부터 지금까지 단 6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매수예요. 이건 거의 접착제 수준의 매집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작업은 현재 주가가 6만원 중반대죠. 여기서 주포분들은 개인 단기 차익 물량을 천천히 받아내면서 평단가를 높이는 중이에요. 즉 스마트머니는 카카오페이를 AI 자동결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인 카카오페이가 불붙고 있는데 옆 동네 친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NHN 캐시피. 여기는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AI 꿈에서 AI가 시대 돈을 벌어주는 인프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 과정이 가장 교과서처럼 찍혀있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지난 연말부터 거래량이 죽어 있었죠. 주가는 심심했고 개인분들은 지루해서 하나 둘씩 던졌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구니를 들고 기다렸어요. 던질 때마다 쌓았어요. 이게 바로 AI 결제 시대 터지기 전 기초 물량 봉인 단계. 그리고 1월 23일 날짜들이 다 똑같아요. 이때 판이 뒤집히죠. NHN 캐시피를 상한가 직행시켜 버립니다. 이날 개인 물량 쌍끌이로 다 낚아챘어요. 이건 호재 반응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AI 에이전트 결제 대장주다라는 임명식이었어요. 주가는 단숨에 24,000원대. 며칠 뒤에 케빈이 지수를 무너뜨리죠. 공포는 최고죠. 그런데 여기서 NHN 캐시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2월 2일 개인분들 물타기를 유도하고 다음날 바로 주가를 다시 7% 끌어올려요. 세탁 완료. 그리고 2월 6일에 주가가 4% 빠지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51억 순 매수를 합니다. 기관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말없이 다 받아내는 거죠. 주가는 빠졌지만 수급의 질은 좋아지는 다이버전스 발생. 즉 지금 NHN 캐시피를 쥔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이들은 회사를 AI가 스스로 사고 결제하는 시대에 토행에서 징수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종가가 21,250원인데 이 가격은 우연이 아니에요. 1월 23일 상한가의 중간 지점, 심리 저항선이었던 2만원을 지지선으로 바꾸는 공정 작업. 그래서 다음 흐름도 뻔합니다. 거래량 줄고 2만원 초반에서 지루한 행보. 개인분들이 말하죠. 역시 안 가네. 그리고 손절 던지는 순간에 그 자리가 재폭발 버튼이에요. 여기에 4월 연준의 전환 그리고 B2C AI 결제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은 소비 플랫폼인 NHN 캐시피의 밸류에이션은 수직 상승 모드로 들어갑니다. 2월 말 3월 초쯤에 AI 에이전트용 간편 결제 수수료 매출 발생. 같은 뉴스 하나 터지는 순간 주포들은 전고점 24,250원을 가볍게 뚫고 신고가 랠리를 설계할 겁니다. 지금 NHN 캐시피의 수급 상태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네이버가 1월 23일에 주인이 바뀌었듯 NHN 캐시피도 그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식 하나, AI 지능 가격이 90% 떨어질수록 AI 에이전트 거래량은 10배 폭증하죠. 그 돈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바로 결제 인프라 NHN 캐시피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는 변종 매파 시나리오가 퍼지면서 시장이 표면적으로 공포에 흔들리고 있죠. 이러한 거대한 태풍 속에서도 덜 흔들리려고 발버둥치는 자산들이 있어요. 오히려 혼자 우상향하거나 현금을 뽑아내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바스켓 3번 케빈 워시 쇼크를 막아주는 계좌의 방패들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 바로 셀트리온이죠. 2월 초 케빈 워시 이슈로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5% 폭락할 때 투심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반도체 붕괴, 대형 테크 붕괴, 공포 매도 폭발. 그런데 이때 외국인은 오히려 약 400억 원 순매수. 셀트리온을 금리 공포로 자산이 내려갈 때 실적에 받쳐주는 실물 자산으로 피신해야 된다고 메이저 자본이 깨닫고 더 긁어 모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2월 6일 주가가 22만 1,000원으로 마감했죠. 이날 수급을 보면은 더 소름이 돋습니다. 외국인이 409억 매수, 기관은 300억, 연기금만 140억을 집중 매수했어요. 신고가 근처에서도 주포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죠. 목표가는 지금보다 훨씬 위에 있다. 그럼 왜 셀트리온은 이렇게 악착같이 안 빠질 수밖에 없을까? 빠지더라도 스프링 이론에 따라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악착같이?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 이건 단순 실적 얘기가 아니라 승계와 상속세 전쟁이 얽혀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너 일가의 상황은 딱 하나예요. 서정진 회장님의 지분 가치는 막대한데 승계자의 지분은 1%도 안 돼요. 예상 상속세만 6조에서 7조 원.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상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포인트가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달라요. 상속세를 내든 지분 구조를 짜든 주가가 높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주 친화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용 필살기예요. 주식수를 줄여서 지분율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담보 가치까지 키우는 구조. 즉 주가 하단은 콘크리트처럼 쫙 발라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만약 6조 원을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 순간 등장하는 게 글로벌 빅파마 또는 사모펀드와의 전략적 제휴 혹은 M&A. 바이오에서 M&A는 주가 폭등 버튼이죠. 게다가 편법 승계가 막힌 구조라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실적으로 증명. 진펜트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이게 펀더멘탈 강화로 직결됩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는 순간 이 주식 쉽게 안 빠진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량 매수가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큰 카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미국 시장은 바이오 밸류에이션을 한국보다 몇 배 높게 쳐주죠.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면 수조원 단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이게 상속세 재원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백기사 유치. 싱가포르 국부펀드, 사우디 국부펀드 같은 글로벌 큰손에게 5호 지분으로 블록딜, 현금 확보 플러스 경영권 유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구조가 성사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죠.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가는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올려야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그걸 이미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바스켓 3번에는 셀트리온 말고도 방패들이 더 있죠. 10만원 지지선으로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유한양행, 금리가 튈수록 해지 역할을 하는 한화생명, 사모펀드의 투매로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급락할 때마다 연기금이 주워 담는 SK텔레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 하나, 지금 자산을 주식이랑 비트코인 도파민에만 몰빵하는 건 위험해요. 경기선행지수는 26년 1분기쯤 정점 가능성이 높고 역사적으로 선행지수가 꺾이면 주가와 금리는 함께 하락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폭등하죠. 즉 지금이 장기채가 가장 쌀 때예요.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너무 높이 떠있는 뜬구름과 같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수익을 국고채 10년물이나 30년물 ETF로 피신을 하시는 게 제2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내 계좌를 지키는 마음 편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